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0월 15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오늘 시장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꽤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매하기도 좀 좋은 날이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오늘 좀 여러 종목 매매를 했는데요. 일진 파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장주죠.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프랑스하고 일본이 원전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중에 일진 파워가 대장주로 좀 움직인 종목입니다. 일진 파워는 요런 이제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완전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진 파워를 저도 대응을 했겠죠. 제가 이제 요런 자리 매매 대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자, 오늘 장중에 시장이 시가 갭을 띄운 이후에 좀 아래쪽으로 하락을 줬었어요. 그래서 일진 파워를 제가 대응을 잘 했는데 아쉽게 이 종목을 수익을 좀 크게 내지를 못하고 짧은 구간 수익을 내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승 나올 때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어요.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돌파 나올 때 이제 매도가 되면서 미리 매도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상한가를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거의 뭐 한 13% 정도 반등이 나온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저는 짧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요 시간대가 대략 9시 한 30분 경이거든요. 지수가 대략 9시 3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시가 갭을 띄우고 아래로 쭉 빠지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까지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장중에 오늘 시장이 시가 갭을 좀 띄운 이후에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짧게 수익 내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시장 주도주로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와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자, 일진 파워 매매 마크 내역을 좀 보도록 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매매를 했어요.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요걸 이제 1분봉으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매수했죠. 거의 조정 구간 최저점 매수를 해서 급등 직전에 바로 이제 매수가 잘 됐고 여기서 이제 시장 때문에 제가 짧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더니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제가 분할 매도를 하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 50% 챙기고 나머지는 제 매수가 건들지 않으면 이제 홀딩을 하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움직임이 썩 좋지가 않아서 장 초반에 그래서 이 종목은 짧게 아쉽게 좀 수익을 많이 챙기지 못하고 조금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진 파워 매매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위지윅 스튜디오 매매를 좀 했거든요. 자, 위지윅 스튜디오는 어제 종가 베팅을 좀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이제 종가 베팅 캔들이 만들어졌죠. 이런 이제 종가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단봉으로 딱 살짝 걸쳐서 돌파를 하고 마감이 된 상태라 거래량도 줄이고 이거는 조금은 이제 변형적인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런 깃발 패턴을 제가 이제 종가 베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를 했는데 그런 모양도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런 모양도 만들어지긴 했고 자, 요 자리가 이제 의미 있는 곳이죠. 시가 찍고서 아래쪽으로 죽으면서 거래도 이제 요런 데서 또 저항받고 터지면서 뚫지 못하고 이 라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이라는 걸 좀 암시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자리를 이렇게 거래 없이 돌파를 한다. 이런 게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오늘 슈팅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겼습니다. 이 정도에서 챙기고 또 이 정도에서 챙기고 여기서 또 챙겼던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다 팔고 마무리했어요. 물론 더 상승이 나왔지만 뭐 충분히 만족하는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위지 스튜디오도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 매매한 내용이 있죠. 자, 어제 이제 종가 베팅한 자리 여기 있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분할로 샀고, 오늘 이제 상승 나올 때,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분할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돌파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요 자리에서 이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상승이 나왔죠. 그렇지만 뭐 충분히 만족하는 매매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자, 위직 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종가 베팅하고 오늘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도 좀 매매를 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거의 본전가 정도의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고점 자리 뚫고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조정 줄 때 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이 정도 구간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매수가 됐는데 여기 최저점에 매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물량이 다 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일부 물량만 체결이 되고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다시 떨어질 때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자리를 이탈을 해버렸죠. 이 봉에 이제 시가 정도 이탈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바로 여기서 이제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 챙긴 거, 여기서 뭐 수수료 마이너스 정도 나간 거 해서 뭐 거의 본전 수준에 좀 마감이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도 좀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최저점에 매수가 됐는데 이때 제가 원하는 물량이 다 체결이 됐다면 여기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을 종목이에요. 여기서 일부만 체결이 되는 바람에 제가 좀 아쉬워서 다시 재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바로 잘라냈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본전 정도에 좀 빠져나온 종목이 됐습니다. 자, 손절이 나간 종목이 한 종목이 좀 있어요. 뉴프레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손절이 좀 나갔습니다. 이 종목도 아침에 재료를 좀 터트리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조정 줄 때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는데 아쉽게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빠르게 좀 손절 치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가장 저평가된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고 그 리포트를 나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상승은 잘 했는데 조정 구간에서 그냥 바로 하락을 하면서 아쉽게 좀 손절이 나간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손절이 나갔죠. 자, 여기 이제 좀 떨어질 때 매수를 했다가 반등을 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더 빠지는 모습에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분할로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한 4종목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외에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대응해서 수익 내기도 좀 좋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처럼 개별 재료를 달고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에 출현이 많으면 사실 단기 매매 하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자, 오늘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진 파워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한전기술, 서전기전 같은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였으니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진 파워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들어간 영역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녹십자 웰빙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녹십자일빙은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일봉상의 위치가 역배열 구간이라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재료가 뭐 나쁘지 않은 재료가 좀 나왔어요. 이 암 관련한 암액질 치료제 기술 수출이 임박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뭐 숨도 안 쉬고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뭐 이런 종목 매매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녹십자 MS가 2등주 정도로 좀 움직였는데 녹십자 웰빙만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내일 갭을 좀 띄운다면 조금 뭐 위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매물대들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위로 좀 뻗어나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BC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TBC는 홍준표 관련한 후발주였는데 이제 대장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고 앞에 이런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죠. 자,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졌고,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게 잘 움직였어요. 이렇게 이제 N자 파동 그려가면서 이런 구간 또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이제 돌파하면서 상한가 찍었다가 살짝 풀렸지만 다시 상한가를 좀 말았습니다. 상한가가 강력하게 굳히는 상한가가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선 주자 관련해서 또 홍준표 관련한 종목으로 대장주로 치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우부품도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수소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런 매물대들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래대금도 완전히 이제 신고가 거래대금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은 아쉽고 분봉상의 움직임도 좀 급했어요. 오후장에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또 살짝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라 상한가도 깔끔하지가 좀 못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가 오랜만에 좀 장대 양봉이 뽑아져 나왔는데요.
자,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 관련해서 앞에서 한번 큰 시세를 줬었죠. 비트코인 관련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큰 시세 이후에 좀 조정을 깊게 줬다가 오늘 강력하게 좀 장대 항봉이 뽑아져 나왔어요. 거래대금도 또 굉장히 강하게 터졌죠. 5,500억 정도 가까이 터졌고, 분봉상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아주 탄탄하게 잘 올라갔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7천만 원대 정도를 회복했던 걸로 아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이 나오니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앞에 매물대들이 좀 강력하게 존재를 하니까 이 종목도 사실 상승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SI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인데요. 오늘 완전 대장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 영역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3파동이 좀 다 나온 구간이에요.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이제 3차 파동 구간이죠. 앞에 거래대금을 좀 넘기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단기에 좀 급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분봉상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이런 자리 돌파할 때 도전했다면 괜찮았겠죠. 이런 자리 돌파할 때 진짜 잡았으면은 정확하게 아주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깔끔하게 낼 수 있었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파동상으로 좀 높은 구간이고 3차 파동 구간이라 좀 관망만 했는데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파동 이상 연장 파동 구간에서도 가는 놈들이 더 간다라는 부분을 또 오늘도 이 종목이 여실히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국내 유일의 이 배터리 3사 고객을 전부 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또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제가 좀 바랬던 자리, 이 갭 구간 자리까지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터치를 했어요. 종가상으로는 안착은 못했지만 살짝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양호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거의 2%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에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장 막판에 매도 수급이 출회가 되면서 뭐 결과상으로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외국인의 매도로 좀 잡혔지만 장중에는 좀 수급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이 잘 나온다면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면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살짝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 유입이 됐다라는 거에 좀 위안을 삼을 만합니다. 강력한 수급은 아니지만 9거래일 만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던 수급이 매수 수급으로 전환이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주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기관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매수 수급을 보여주면서 양호한 수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 또 매도로 좀 전환이 됐죠. 기관도 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는 굉장히 양호하게 잘 움직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장중에 얘가 이제 갭상승 띄우고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마이너스까지 이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진 파워를 이 갭 띄우고서 아래쪽으로 빠지는 시장 모습 때문에 좀 지그시 들고 가질 못했던 이유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장중에 다 들어올렸죠. 그래서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라는 자리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거든요. 자, 이 자리까지 좀 상승이 나와서 터치를 하고 아래쪽으로 빠지더라도 빠진다면 가장 좀 베스트인 이 반등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000포인트까지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대략 한 61.8% 구간, 피보나치 구간으로 봤을 때 대략 한 61.8% 구간까지 반등에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래쪽으로 조정 구간이 좀 나오더라도 쌍바닥 구간을 굉장히 높게 만들 수 있는 모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상승해서 1000포인트까지 좀 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요. 오늘 5일선을 이렇게 우상향으로 각도를 세우면서 돌려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제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3000포인트까지 터치를 한다면 뭐 더없이 좀 좋은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는 약하긴 하지만 뭐 그거는 외국인의 이 삼성전자의 집중적인 매도세에 의해서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0포인트 찍는다면 뭐 코스피 시장도 반등 구간에서 할도리는 좀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찍지 못한다고 해서 뭐 나쁘지 않은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구간도. 자,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도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 가장 좀 이상적인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은 한 1.7%, 다우는 한 1.5%대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아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 뉴욕 증시의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좋은 이슈거리가 하나 있었죠. 자, 미국의 이 질병관리본부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파우치 소장이 델타 변이를 능가하는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을 좀 했어요. 이제 언젠가는 이 대유행이 이 통제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음을 좀 시사한다라는 표현을 했죠. 이렇단 얘기는 머지않아 코로나가 뭐 완전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저 멘트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입니다. 델타 변이를 능가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백신 관련, 이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별로 움직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11월 중순께 위드 코로나라는 전향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이번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반등을 준 다음에 만약에 쌍바닥이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구간이 만들어지고 반등에 성공을 하더라도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뭐 다시 추세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이루어지긴 힘들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뭐 3200선, 3200, 한 50선, 뭐 요 정도 구간, 고점을 터치를 하기도 조금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평선을 보면은 완전 역배열로 변신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121선이 맨 위에 있고 61선, 21선, 11선, 5일선 이렇게 완전 역배열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자, 역배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쪽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앞에 고점에 전고점에 매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쉽게 상승을 하는 반면 이런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 매물대들을 다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에 부딪히고 상승의 힘이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이 이제 반등에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을 하고 상승 국면으로 좀 접어들더라도 굉장히 차별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전향점인 부분을 인식을 하고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은 2022년도도, 3년도도, 4년도도, 5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급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 관련 종목들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번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하고 저점을 다진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할 때 관련 섹터의 종목들로 좀 수익을 잘 내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시장 대응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